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해가 많이 졌네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뭐죠? 네, 요즘 진짜 정말 핫한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은 차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형 SUV죠. GLB입니다. 와, 저도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GLB가 공개된 거는 작년이죠. 글로벌 공개가 최초로 된 거는 지난해인데 지난해 맨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모든 그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부분이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3열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GLB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일단 5인승 모델만 선출시가 됐습니다. 추후에 7인승 모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GLB를 지금 처음 타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출시 행사장에서 시승 행사를 했었을 때 똑같은 모델이죠. GLB 250 포매틱 AMG 라인을 그때 이미 시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력 성능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적게 하고 그때 하지 못했었던 이제 공간 확인, 그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이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앞서서 출시됐던 GLA, 이 차도 마찬가지로 A클래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나온 소형 SUV인데 그래서 뭐 되게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공간 활용성에 상당히 초점을 둔 모델인 만큼 어떤 공간을 보여줄지 정말 출시 전부터 기대가 많이 됐던 차량인데 저희가 실제로 타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소형 SUV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뒷좌석 공간만 하더라도 위급인 GLC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의 뒷좌석 공간입니다. 레그룸도 그렇고 제가 신장이 173cm에 별로 크지 않은 신장이긴 하지만 도비. 네? 호빗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173cm에 별로 크지 않은 신장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거의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레그룸이 나오고 이 헤드룸도 밖에서 봤을 때 이 차가 굉장히 박스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헤드룸 공간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이유가 소형 SUV지만 패밀리 SUV로 활용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라는 점에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주셨는데 역시 공간 활용성만큼은 정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2열 시트 방석이 조금 짧아서 앉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소형 SUV라는 차급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는 넓이라는 얘기죠? 네. 네, 소형 SUV 차급답게 시트 방석은 조금 짧은 편이긴 합니다. 시트 방석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야지 이제 3열이 들어가서 앞으로 슬라이딩을 조금 2열이 양보를 해줬을 때 3열 승객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함께 출시된 GLA의 경우에는 등받이가 고정 방식입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역시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차량답게 등받이 각도를 눕힐 수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을 지원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물론 요만큼 차이입니다. 요만큼 차이지만 이 편안함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클래스에 있는 것과 동일한 팝업식 컵홀더를 내장한 암레스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급에 맞게 시트 방석 길이가 짧은 것이 아쉽다는 거를 좀 뺀다면 성인이 앉아서 장거리를 주행하기에도 혹은 뭐 뒷좌석에 앉은 가족들이 장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GLB 좀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이게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3열이 있는 모델의 경우 3열에 183cm인가? 까지 앉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이거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때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앉을 수 있다고 했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맞습니다. 3열이 진짜 있다 뿐이지 성인이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급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LB 이제 공식 사진을 보면 3열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진짜 어린아이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량 뭐 다른 차량들과 재원을 비교한다면 폭스바겐의 티구안 올스페이스보다 약간 작고 올란도와도 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고 이 재원상 차량 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1, 2열에 앉았을 때 이 차량이 내부가 좀 넉넉한 차량이구나 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 밖에 3열까지 넉넉하게 쓸 정도로 여유 있다 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은 트렁크 공간이 1800리터가 넘던데. 근데 그리고 박스형으로 생겨서 공간 활용성이나 적재 능력에서는 많이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죠. GLA보다는 확실히. 사실 트렁크의 리터 수보다는 트렁크의 형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각이 서 있는 그런 구조가 짐을 적재할 때는 확실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편의 장비는 뭐가 있나요? 저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차량이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데도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꽤 큰 편인데 3열까지도 있는데. 네,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자매품인 다른 뭐 CLA를 보면 상위 트림의 해외 모델을 보면 여기에 뒷좌석 에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고, 다른 편의 장비를 보면 C타입 USB 충전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뒷좌석 승객의 편의성을 생각했다,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한마디를 꼭 보태고 싶은데, 이 앞좌석에도 1열에도 USB 포트가 3개나 있거든요. 모두 다 C타입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USB도 다 C타입이죠. 맞아요. 그래서 차 안에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총 6개가 있습니다. 12V 파워아웃렛 하나를 포함해서 USB C타입 충전 포트가 5개가 있는데 모두 C타입이라는 거, 그거는 조금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걸 이제 차량을 오래오래 타다 보니까 모바일 기기 충전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C타입을 쓰긴 하지만 이제 외부에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A타입을 당연히 되겠지 하고 들고 나왔는데 C타입밖에 없어서 지금 충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공간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저희가 이제 차박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그건 이제 곁들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평의 한적한 강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차박에 대한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차를 여기 대놨는데, 이 차가 벤츠의 소형 SUV 중에서도 공간 활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아마 차박에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누워보면서 차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원래는 이렇게 트렁크 단이 시트 높이보다 트렁크 단이 좀 더 내려가 있죠. 그래서 트렁크 높이 바닥을 낮춰서 공간 활용성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원래 여기에 러기지 스크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하면 굴러다니니까 이 트렁크 하단부에 이 러기지 스크린을 넣고 트렁크 단을 한 단 올리면 네,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트를 폴딩하면 이렇게 평평해지는데, 과연 그 공간에서 저희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시트 폴딩은 여기 있는 이 직물 손잡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트가 4대2 대사로 폴딩이 돼서 이 가운데 있는 시트만 접어서 스키스루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뭐 유사시에는 암레스트처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트를 폴딩 해봤는데 완전히 풀플랫은 아닙니다. 여기 약간 턱이 있죠. 턱이 한 3cm 정도, 한 3에서 4cm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이러면 확실히 등이 베길 만한 그런 정도죠. 그래서 GLB로 차박을 염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매트는, 완충 매트는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워볼까요, 한번? 네, 한번 누워보면, 제 키가 아시다시피 큰 편이 아니죠. 173cm 신장인데, 뭐 이렇게 눕기에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네, 1열과 2열을 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메꾸려면, 자,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저번에 CRV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반대로 꽂으시면, 네. 이러면 이제 조금 연장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뽑아서,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반대로 꼽으면, 이게 완벽하게 사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간 휘어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로만 들어가게 되는데 네,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누워보면 네, 딱 길이는 딱 맞네요. 이게 저희가 1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뼘 정도 공간이 남고 제가 173cm 신장의 성인이 누웠을 때 정말 딱 맞는 거 보니까 저보다 신장이 더 크신 분들이 혹시 차박을 하시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때 일부 SUV들처럼 고개가 팍 꺾여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구부정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려면 완충 매트 같은 걸 설치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약간 이 정도 더 상승하게 되겠죠. 차박은 어쨌든 가능한 걸로. 차박은 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여기를 메워줄 별도의 그런 용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차박은 가능하다. 그리고 차체가 지금 박스 형태로 생겨서 예상대로 이 실내에서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끝이야? 네, 그 밖에 뒷좌석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측면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 이 2열 유리창이 이 차급을 감안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넓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개방감 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돼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뒷좌석 승객의 개방감은 확실히 좋다. 그 밖에 이 64가지로 변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확실히 야간 주행할 때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게 뭔가 그 실내를 보면은 또 이 엔진하고 GLB가 노리고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이게 AMG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AMG 라인의 특징인 실내에 카본 트림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이 스티어링 휠도 D컷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달리기 욕구를 자극하고 실내 트림 카본으로 처리한 것도 저는 이게 젊은이들이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GLA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통 SUV다운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든 거 그리고 옆에 도어 손잡이도 잡아보면 이렇게 손이 쏙 들어가고 직각 형태로 딱 자리를 잡고 있죠. 확실히 좀 터프한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게 GLB만의 뭔가 강점이자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역시 하극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답게 B급인 GLC와 비교한다면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게 고급감이 떨어지는 재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시트 백포켓이 그물망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그물망이 심지어 좀 짧아요. 이걸 디자인으로 커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질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요소는 가격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GLB 250 포매틱의 가격이 6,110만 원인데 그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장재나 기타 다른 요소들이 조금은 가격이 지나치게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사실 이 소형 SUV 차급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C클래스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게 사실 C클래스보다 한 급 아래 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수익성이라고 하죠. 수익성이 대당 수익성이 아마 훨씬 높을 거예요. 소형 SUV를 파는 게 C클래스 파는 것보다. 사실 그런 가성비를 따진다면 C클래스를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이 차 또 전륜구동 베이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E클래스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25인치, 10.25인치 들어가고 지금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선 유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되게 옵션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이 차량 가격이 기본 가격이 원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 특히나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자율 주행이나 차선 이탈 방지에 필요한 기능들은 웬만하면 기본으로 탑재를 해주는 게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따로 옵션으로 빼놨다는 거는 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6,110만 원이긴 한데 그래도 벤츠를 타고 싶고 제대로 된 모양의 SUV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정도만한 선택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 다 졌네. 해가 다 졌어요.